네, 서울 부산시장 뽑는 4.7 재보궐선거 앞두고요. 저희 인터뷰 36.5 코너에서는 예비 후보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내일 모레네요. 4일날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가 네. 이제 확정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네. 이 최종 후보 선택 기준은 본선 경쟁력이다. 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예. 본선 경쟁력이 더 국민의힘 다른 후보보다 앞선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뭐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후보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후보를 선정해 달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제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좀 더 적합한 후보가 아니겠는가 하는 자부심이 바탕에 있습니다. 결국 중도로 확장성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잠시 이제 단일화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좀 얘기를 좀 더 해보고요. 먼저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예비 후보들을 이제 초대해서 인터뷰할 네. 때 물어보는데 우리 후보님의 공약 1호는 뭔지요? 다른 분들 다 주택 공약 예. 말씀하실 때 저는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본부라는 걸 발족하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 가구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배려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는 면이 많습니다. 네.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범죄의 불안으로 굉장히 예민하시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빈곤, 또 외로움이 무엇보다 큽니다. 그래서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이 겪는 이런 여러 가지 부서가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네. 서울시에. 그래서 한 부서로 합쳐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하고 보듬는 그런 적극적인 서비스 행정을 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질문도 있으니까 한번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호 공약이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 공약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제 보니까 대부분의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 빼놓지 않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간의 마지막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을 가지고 논쟁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께서 그건 옛날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제 주택 정책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부분이 네. 장기 전세주택, 네. 일명 시프트 주택인데요. 이게 과거에 벌써 한 10년 전에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임대주택 외에, 공공임대 외에 중산층 이하의 그 시민들께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전세 머물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시라 하는 네. 뜻에서 했는데 저 때 임기 중에 활발하게 하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서 좀 점차 물량이 줄어서 지금 현재는 한 3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보통 SH나 LH공사 같은 데서는 이거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적자난다 이렇게 엄살을 피우는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네. SH나 LH의 소유권이 계속 속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3만 3천 가구를 계산해 보니까 시가로는 한 15조, 네. 공시지가로 해도 한 10조 정도의 이익이 났습니다. 이거 이제 10년 뒤면은 기한이 돌아오면 다시 팔든지 또 다시 전세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 주택 정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래서 선순환 칭찬을 구조. 했더니 그걸 나후께서 반대하시느라고 이제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보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으는데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우리 오 후보만의 강점 뭔지 한번 말씀 한번 잘 간단하게 들어보고 나서 단일화 방법론 얘기 한번 해볼게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네. 이번에는 1년 2개월짜리 이제 보궐선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인수위도 없습니다. 네. 4월 7일 날 선거하면 4월 8일부터 바로 들어가서 결제해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올 연말 되면 또 다음 선거 분위기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8, 9개월. 인수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일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 다른 분들도 다 훌륭하시지만 네. 제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웃은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전에 서울시장 하실 때 정무부 시장 했던 조은희 후보께서는요. 예. 예전에
시정을 책임지셨지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예. 운전면허증 가지고 이제 비유한 게 있었는데 아, 장롱 면허 이런 표현 쓰시는데 그랬어요. 예, 저 그동안에 장롱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장롱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걸 저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야권 삼지대에서 승리해서 후보 상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좀 전에 4월 7일날 선거 끝나면 4월 8일부터 바로 시정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예. 후보 단일도 역시 마찬가지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신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촘촘하게 접근해 가야 됩니까? 가급적 빠를수록 좋겠죠. 말해서 좋다. 그런데 아마 빨리 안 될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사실은 출마하기 전에 열흘이라는 황금 같은 기간을 기다리면서 네. 우리 당으로 들어오시면 야권 후보가 분리돼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기다렸었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 장발로 나온 이야기 뭐 2번 후보가 맞냐 4번 후보가 맞냐 이랬는데 결국 오세훈 후보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가 가정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로 입당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게 나중에 야권이 분열된 선거를 원천봉쇄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높일 수 있다.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런 발언에 이제 했던 2번 후보 이런 얘기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토론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세 분의 예비 후보와 달리 우리 오 후보께서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요. 결국 네. 오래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을 개혁하고 바꿔내는데 또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지방선거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데 그 작업은 당내에서 뽑힌 네. 대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수혈된 분이 오셔서 그런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 자체는 용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과연 당의 체질 변화인가 하는 데 대한 늘 미진한 점이 남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이었고요. 더군다나 어저께 질문의 취지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본인이 만약에 단일화해서 우리가 실패를 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우리 당 입장에서 네.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뭔가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그 전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은 김에 그렇다면 우리 당의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당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그동안 애는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는 네.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높이 평가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을 때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네, 그 유권자들한테 물어볼 때 경쟁력 부분을 주안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경쟁하는 또 다른 후보는 야권 후보 적합도 부분을 좀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결국은 경선을 끝난 다음에 승자에 대해서 아름답게 손을 들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 경선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아름답지 않거나 추한 모습이라면 근데 아름다운 경선이 되려면 어떻게 후보들 간에 어떤 면을 노력해야 됩니까? 당내 단일화 후보 말씀하시는 당내입니다. 국민의힘부터요. 그건 뭐 어저께 네 후보가 다 공히 내일 후보가 내일 모레죠. 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몸이다. 똘똘 뭉쳐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협동의 힘, 하나된 힘 반드시 만들겠다. 이렇게 다들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건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말한 거고요. 예. 만약에 본선에서요. 네. 만약에 본선에서 그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에 승자가 있습니다. 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아름답게 갈 수 있습니까? 그때도 그래서 제안을 좀 했죠. 결국에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네. 같이 서울시를 공동으로 경영한다는데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흔히들 왜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그냥 혼자 후보가 돼서 혼자 서울시를 이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양쪽 지지층이 그 단일화된 후보에게 힘이 모일 수 있고 표가 모일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약속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0여 년 전에 이제 서울시장에 했던 우리 오세훈 예비 후보님 본인이 다시 왜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 예. 명쾌하게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네. 사실은 저 스스로 자책감도 좀 있죠. 임기를 못 마쳤으니까. 네. 그래서 그 자책감, 책임감의 바탕에서 출마를 결심한 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투입돼서 실전에서 지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전쟁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바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으로 출마했고요. 네.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야기 네, 오늘 오 후보님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원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